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의 강한주식입니다. 한 주 일정을 정리를 좀 하면서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종목들 여러분들 앞으로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종목들을 일정과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제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 관련주들은 반도체와 함께 상승 흐름들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들, 시소 게임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는 좀 빠지고 있는 반면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대폭발하면서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또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 죽지 않았어요.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뭘 만들고 있다, 눌림목 과정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5번 나오고 6번 나오고 5번 나오고 6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21선과의 이격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21선 근처 내지는 21선 밑에까지 돌리면서 가는 7번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손바뀐 과정을 아주 길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야 됩니까? 아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종목들은 어떤 거 있느냐? 우리가 일정을 한번 보자고요. 4월 3일 2023 서울 모빌리티 쇼는 3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이슈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들이 많은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ISM 제조업 지표가 통상적으로 50선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울기,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표는 때 흐름들을 보시면 전부 어디에서 47에서 48선에서 전부 다 반전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빠졌던 것들은 뭐냐?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먼 사태가 있었고요.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빠진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경기 순환들은 대체적으로 46, 47, 48선에서 돌아서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달에도 살짝 ISM 제조업 지표가 반전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ISM 제조업 지표가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바닥이 거의 다 왔다라는 판단들이 드는 거고요.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우리가 ISM 제조업 지표 요것은 꼭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난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들이 더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이렇게 3월달 수출입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폭락한다라는 비관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수출은요, 저점을 다지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중국 적자가 얼마가 됐다, 또 수출이 몇 개월 연속 계속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수출 관련 동향들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들은요, 마이너스 20% 전후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다시 반전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미 한국 수출은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은 이 반도체 수출 물량들 증가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이 반등한다, 그러면 지수는 당연히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나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4월 4일 화요일에 되면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 요 생태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국바이오협회는요 4월 4일부터 마이크로바이옴 활성화 세미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바이오의 새 먹거리다 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림프종 치료 이런 것들도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계속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고바이오랩, 지놈 M 컴퍼니, 유한양행, CJ 바이오사이언스, 종근당 바이오, 아모레파시픽, LG 생활건강 이렇게 뭐 대형주들도 최근에 떠오르는 종목들도 있고요. 기존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해먹었던 종목들이고 기업 내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차트 흐름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은요 제가 어디에 올려놨냐,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항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4월 첫째 주 일정 및 테마조, 배터리, 반도체, 또 마이크로바이옴 이쪽의 내용들 이것을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모든 컨텐츠들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도 추천이 되고요.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도 해설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얘기하는 차트의 급등주 파동 주기에 대해서도 교육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다운받으시냐, 강한주식연구소 영상에 들어오시면 제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첫 번째 댓글,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놔서 누구나 클릭만 하면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 내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 시장의 흐름, 추천주, 그리고 언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현금을 확 늘려야 되는지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사용을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고바이오랩 이미 상승들을 좀 시작을 했죠. 수급들이 달라붙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락 추세가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이 추세대를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4번 구간 나와서 급등한 다음에 5번 11선 눌림목 구간들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6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거래량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파동상으로 본다면 지금 추격 매수를 할 때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도 업종은 제가 뭐라 그랬죠? 배터리와 반도체 두 개밖에 없다. 이 두 개에 집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굳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놈 앤 컴퍼니도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툭툭 들어오면서 매집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래량 터졌죠? 또 터졌죠? 또 터졌죠? 또 터졌습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장대 양봉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이거 터지고 있는데요. 이거 매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렴하고 나서 요거 돌파했고 다시 수렴 구간으로 들어오는데 이 구간에서는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놈앤 컴퍼니는 21선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전저점대 이탈하면 16,000원대 이탈한다. 그러면은 손절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주봉상에서 보면 지놈앤 컴퍼니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렇게 20주선 상승으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주선에서 수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4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고점대 24,000원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량 빵 터졌고 매도 거래량 있습니까? 매도 거래량 없죠. 아주 전형적인 안착 과정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안 봐야 되겠죠. 대형주 쪽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쪽의 대형주들은 잘 못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배터리와 반도체 대형주 요거 올리기도 수급들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CJ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큰 종목들 있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역시나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거는 뭐 마이크로바이옴보다는 화장품 쪽인데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해서 관련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것들 매수하면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LG 생활건강도 역시나 대형주 쪽에서는 이쪽 아닙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많이 해먹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크로젠도 그렇고요. 인트론바이오도 그렇고 소마젠도 그렇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제노포커스,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단순히 마이크로바이옴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전에 줄기세포, 바이오, 신약 여러 가지를 붙여갖고 너무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먹는 동안 전부 다 뭐다?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요거 손절 매물대 전부 다 손절 매물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뭐 고바이오랩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요게 완전하게 이 정고점대를 돌파를 해가지고 안착하는 구간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종목이고,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은 지노맹 컴퍼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근당 바이오는 성장성은 굉장히 기대는 되는데요. 역시나 이 대형주들의 흐름들은 쉽게 돌아서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종근당 바이오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주 길게 내가 적립식으로 모아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을 한번 보시면 4월 5일 날 이때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이 방한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최근 들어서 옐런에게 IRA 법안으로 한국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이게 최근 들어서 배터리 관련주들의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어디 소속입니까? 공화당 소속이죠.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들어서 리쇼어링 또 오프쇼어링 쪽으로 집중적으로 정책을 만들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희생도 좀 감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이 좀 다르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으로 인해서 한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및 최종 조립 요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입장들을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좋은 목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같이 우리의 오랜 동맹국, 우리 파트너를 불공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뉴스가 나왔던 것이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IRL 법안의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에 한국의 양극재와 음극재가 포함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제 세부 지침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양극재, 음극재 또한 핵심 강물로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다면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든다고 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을 그렇다고 계속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주는 시그널, 반도체 칩스법, 여기에서 보면 기회를 줄 테니까 중국에서 나오라는 거죠. 역시나 IRL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을 쓰지 말고 우리 동맹국 거를 써라, 아니면 미국 거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재료, 원재료라고 하죠. 이제 전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커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리커서도 탈중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도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이 프리커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튬 이런 것들, 그죠? 전구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상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리튬 관련주들은요,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은 빠집니다. 그런데 수산화 리튬 가격은 안 빠지고 고점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탄산 리튬을 가져다가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실적의 모멘텀들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리튬 관련주들은 포스코 홀딩스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대보마그네틱, 금양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지금 이거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올랐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급등들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한번 급등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죠. 특히나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인수 이슈까지 붙으면서 나쁜 흐름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차트들을 살펴보면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자, 이렇게 큰 종목이 완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추세대가 있는데 이 추세대에서 정확히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상당히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되죠. 그죠? 이거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지지선들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역시나 뭐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추세선이 상당히 여러 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저항대는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역시나 안착하는 구간들 아니면 이 이격들, 이평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수 들어가긴 어렵죠. 어반 리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수하면 안 돼요. 다만 강원에너지 올라갔다가 지금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요런 데예요. 11선 근처입니다. 3만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이거 단기적으로 5%, 10%, 20%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미래나노텍도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의 추천주였죠.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100% 가까운 급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11선 오고 나서 이거 반등 나오고 있죠. 역시나 11선 눌림목 공략하신다 보시고 대보마그네틱 요것은 추세선이 아주 크게 잡혀 있는데 이 추세선 역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산 추세대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세대에 상단까지 갖다 붙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도 쉽고 급락도 쉽다. 그렇다면 21선 밑에서 나오는 7번 구간 요거 잡는 거예요. 손바뀐 구간을 한번 공략해 보실만 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무시무시하죠.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시고 신규 회원님들은 아예 금양,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은 안 본다. 그냥 없는 셈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 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ISM 제조업 지표가 돌아서고 환율이 내려가면서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포스코 케미칼은 최근까지 만들어진 요 추세대를 한번 돌파해서 안착하고 또 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역시나 관심 가지시고요. 코스모 신소재 건드리면 안 되겠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던 종목, 급등하던 종목이 어디에서 11선 건드리면 사라 이거죠. 그러면 이런 상승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LNF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보셔야 돼요. 그동안 못 오른 종목이 뭐냐 시장에서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LNF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갭이 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지금 매수가 아니라 11선 요 빨간색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 구간에서 어디인가에서는 맥점이 하나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아주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때는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의 뭐 확정적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살이 났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치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완전 박살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1분기의 영업이익이 90%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실적 보고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매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 주식들은요. 대체적으로 몇 개월 전에 움직입니까? 실제 실적보다 6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적이 언제부터 늘어난다? 3분기부터 늘어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반도체 업종들이 들썩들썩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정리한 반도체 밸류 체인인데요. 앞에 이제 전공정이 있습니다. 전공정은 뭐예요? 웨이퍼를 투입하고 거기에 포토를 찍어가지고 회로를 새겨서 깎아내고, 그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인데, 이쪽은 기술 개발이 이제 극한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디 쪽으로 가고 있다? 후공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가 후공정이죠. 그래서 이 후공정 관련주들 중에서 지난주에 뭐가 튀었다? 오사트 관련주들이 먼저 튀었고요. 그러면 남은 것들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테스트나 소켓 종목들이 남아 있다. 그러면 테스트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유니테스트, 테크윙, 그리고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켓은 ISC, TSE, 리노공업과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있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있어요. 이 어플 다운받는 방법은 영상의 설명란과 어디를 본다? 이렇게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런들 보시면은요. 자, 유닛 테스트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뭐 박살났었죠. 그런데 200일선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닛 테스트가 왜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편입된 이후에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났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 늘고 있죠. 여기 매집들 들어와서 중장기 매집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일선 저항 갔으니까요. 요거 맞고 내려오는 동안 매수하시죠. 요거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게 반등이 나왔을 때 200일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쇼 커버링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와 같은 이런 테스트 업체들은 DDR4에서 5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DDR3에서 4로 세대 교체가 될 때 이때 실적이 2, 3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실적이 요만했었는데 이거 세대 교체가 되면서 실적들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게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는 가도 된다. 역시나 테크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윙이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안착해야 됩니다. 200일선 돌리기 위해서 이격도 줄여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엑시콘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 엑시콘은 내려오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업체들은 전부 다 매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ISC는 우리가 참 많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작년에 뭐 효자 종목들이었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대를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점이 어떻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대 상단에서 사느냐? 아니죠.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추세대 중반부까지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 넣어놓고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SE 유닛 테스트하고 똑같은 차트죠. 200일선 가서 저항을 막고 있다. 유닛 테스트처럼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매수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TSE까지 관심 가지시고요. 리노공업은 차트가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죠? 200일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빠져서 쌍바닥, 쓰리바닥을 잡아놓고 있다. 그런데 리노공업의 소켓 수요는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서 전저점대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가볍게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돈을 버셔야 되고요. 그리고 5월달 정도에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또 종목에 대한 분석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은 어디에 놨다? 강한주식연구소에 올려놨다. 그리고 무료 추천주들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세요. 뉴로메카도 150% 나왔죠. 이거 무료 추천주인데 100% 종목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위메이드맥스도 100% 급등 나왔죠. 미래나노텍 80%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크래프트도 89%, 삼익THK도 뭐 추천드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50%의 급등 수익들이 나오면서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장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체해야 된다.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링크 올려둔 거 보시고 무료 어플인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꼭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